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제 12과의 마지막 시간, 바로 도치, 생략, 동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도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장의 순서는요. 대부분 주어 동사식으로 들어가요. 그쵸? 사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게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 총 5개 형식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얘가요. 어떠한 이유로 동사랑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도치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어져 있네? 이것은 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강조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나 장소,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부사구를 강조하고자 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부정어, 즉 not, never 같은 이 부정어를 강조할 때 문장 사이에 있는 not이나 never를 앞으로 빼서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관용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선 강조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강조를 하려고 우리가 도치하는 경우는 첫 번째, 부정어를 앞으로 빼서 이 부정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가 도치가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가 부정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never 이나 아니면 문장에서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죠. 자, 얘네들은 완전히 부정어고요. 그리고 준부정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완전히 부정어는 아닌데 부정어처럼 해석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little. 우리가 little은 약간의 조금의지만 little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어로 해석을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빈도부사 중에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뭐뭐 하지 않는 never이랑은 다르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rarely 등등 이렇게 우리가 부정어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부정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정어가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도치를 시켜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그의 숙제를. 자, he never forgets his homework. 지금 이 문장은요. 주어 동사 순으로 간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쵸? 도치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never이라는 이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빼고 싶은 거야. 절대로 그는 숙제 안 해. 절대로를 앞으로 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never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리고 동사 주어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forget이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쵸?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동사를 활용할 때는 항상 뭐를 활용해야 되냐면 do, does, did를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근데 얘는 현재형이고 s를 붙이고 있으니까 does가 와야 되고요. never does. 그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원형 forget his homework 하면 되죠. Never does he forget his homework.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금 더 never이 앞으로 오면 강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는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라고 해볼게요. 자, 나는 I
can hardly believe it. 우리 hardly 하면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즉 나는 거의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즉 완전히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못 믿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순으로 조동사죠. 자, 주어 동사식으로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hardly라는 이 준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hardly. 자, 이거는 조동사 can이니까 쓰면 됩니다. Can I believe it? Hardly can I believe it.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할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참고해야 될 것은, 자, 봅시다. 일단은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건 알았습니다. 자,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건 알았는데, 자, 첫 번째, 비동사는 그냥 똑같이 그냥 비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forget과 같은 일반 동사는 우리가 늘 항상 하듯이 do, does, did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이 조동사가 앞으로 오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를 붙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자, 여기서 한 개 더. have pp, 현재 완료나 had pp,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자, 이 have, had를 우리는 조동사로 취급을 해요. 즉, 도와주는 동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have 주어 pp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개 더. 자, 예시도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을 절대 본 적 없다 할 때 I have never seen it이에요. I have never seen it.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never이라는 부정어를 앞으로 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never 하고요. 자, have pp 했을 때는 이 have를 조동사로 생각해서 have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주어 pp를 쓰시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Never have I seen it. 이렇게요. 절대로 난 그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용적으로 쓰인다라는 거는 자주 이렇게 쓰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네요. 선생님 잠깐만요, 얘들아. 부사구를 빼먹었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할 때. 그래서 장소나 자, 이런 것들도요. 항상 우리 시간,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뭐가 있죠? 뭐 in, on, at, 뭐 before, after 등등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자, 요거로 시작되는 이 구를 앞으로 빼고요. 뒤에 동사 주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은 있습니다. 저 길 위에 해볼게요. The bank is on the street. 자, 지금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은행은 있습니다. 주어 동사식으로 지금 문장이 완성되어 있어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The bank is 이렇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치사구, 즉 이 부사구를 앞으로 빼고 싶단 말이죠. 길 위에 은행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앞으로 뺍니다. On the street.
그리고 is the bank. 동사랑 주어를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주어 동사 바꾸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했듯이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활용하시고 조동사 또는 have pp는 이렇게 조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 pp를 쓰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고요. 뭐를 강조하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맥락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앞으로 뺀 뒤 주어와 동사를 바꾼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즉, 자주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봤냐면 대화문이나 이렇게 그 리스닝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so 또는 neither 동사 주어요. So am I, so do I, neither am I, neither do I 이런 식으로 주어도 그렇다. 즉 앞에 나온 문장을 똑같다, 앞 또한 그렇다 또는 뭐 그렇지 않다 나시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참고로 so는요 앞에 긍정문에 쓰이고요. 얘는 긍정문에 뒤에 쓰이고요. neither는 부정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피곤해. I am tired라고 했죠. 그럼 나도 그래라고 했을 때는 앞에가 여기가 긍정문이었기 때문에 so를 쓰시고 똑같이 비동사 so am I 이렇게 하는 거죠. 나 피곤해 라고 했더니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him. 나 그를 몰라 라고 해볼게요. I don't know him. 자, 지금 얘는 don't가 들어갔으니까 부정문이고요. 그러면 나도 몰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가 부정문이니까 뒤에도 neither로 쓰셔야 돼요. neither. 자, 그리고 don't죠. don't니까 일반 동사 똑같이 do를 쓰시면 돼요. neither do I.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그리고 강조를 쓰이는 경우 주어 동사가 도치되더라. 자, 이게 바로 오늘 도치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생략이라는 게 나왔는데 생략은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필요한 경우죠. 굳이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을 때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없어도 상대방이 맥락을 잘 알아들을 것 같으면 굳이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그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영어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경우예요. 내가 반복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안 쓰는 거죠. 근데 안 쓴다고 해서 얘가 못 알아듣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시나요? Catch me if you can.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생략된 거예요. Catch me if you can. 뒤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그쵸? 잘 보시면 if 주어 동사니까 if you can catch me입니다. 근데 앞에 catch me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써도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종속절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 부사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우리가 이 부사절에서 이 주어와 비동사는 일반 동사 아니고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비동사의 경우입니다. 자, 비록 나는 아팠지만 though I was sick. 나는 숙제를 했어요. I did my homework. 자, 이런 문장을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접속사, 양보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때 그냥 주어하고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굳이 없어도, 이게 없어도요. Though sick, I did my homework. 누가 아팠겠어? 내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난 숙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게 없어도 상대방이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키도키.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바로 동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동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지문에서, 리딩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사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어서, 컴마 뒤에 막 이게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보충 설명하는 게 결국엔 이거거든요. 그쵸? 얘를 말하기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야. 어쨌든 얘랑 보충 설명한 얘랑은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온 이 컴마를 동격을 나타내는 컴마라고 하고요. 이 둘의 관계를 동격이라고 합니다. 즉 얘나 같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know Amy. 나 에이미 알아. An English teacher.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에이미가 나왔어, 선행사가. 근데 얘가 누군지 뒤에 보충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 에이미나 영어 선생님이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고 그것을 컴마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my, my English teacher is nice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예요. 근데 이 에이미 옆에 있는 이 컴마는 바로 에이미를 보충 설명하는, 즉 얘가 얘라는 걸 나타내는 동격이고요. 자, 이렇게 할 때는 해석을 하는 게 내 영어 선생님인 에이미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내 영어 선생님이나 에이미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1, 2, 3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영어 선생님인 에이미는 착해요. 이렇게. 에이미, 내 영어 선생님은 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영어 선생님이신 에이미는 착하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